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긴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인생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일하는 분을 새로 고용했어요. 남편과 저는 맞벌이를 하기에 살림을 할 시간이 많이 부족해요. 남편은 대기업 직원인데 하루 종일 정말 바쁘거든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일궈온 소중한 곳이에요. 저도 그 안에서 나름 직책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로 아들은 친정엄마가 돌봐주고 있고요. 그리고 살림해주는 이모님이 일주일에 3, 4일 정도 와서 봐주고 있고요. 친구들을 보면 집안일 안 한다고 서로 싸운다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그냥 그렇게 해결하기로 협의를 봤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아들과 더 놀아주자 그런 마음이 더 컸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기 미안한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일을 더 못할 것 같아요. 무릎이 계속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참 잘해줬는데 미안해서 어쩌죠? 살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 이모님이 연세가 꽤 많았던 것을 제가 잊고 있었네요. 이모님은 음식도 잘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 잘하셔서 우리 부부가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런 이모님을 보며 어떡해요? 수술할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걱정스러운 듯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인공관절 그거 하면 금방 좋아진다고 하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모님은 정말 미안하다는 듯이 몇 번이나 사과를 했어요. 그동안 집안일을 도와주는 이모님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모님만큼 열심히 해주는 분은 없었거든요. 연세가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절대 반말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꼭 존댓말을 사용할 정도로 예의도 발랐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아프시다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런 이모님을 보며 이모님, 그럼 우리가 수술 잘하는 병원 좀 알아봐 드릴까요? 그동안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이모님께 물어봤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들이 병원을 다 예약해놨더라고요. 일도 그만하라고 하도 난리를 쳐서 다 나아도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모님 활짝 웃으며 말을 했는데 이모님은 아들 얘기만 나오면 입술이 저절로 올라간답니다. 이모님의 아들은 힘든 환경 속에서 공부도 잘했고 회사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효심은 또 얼마나 좋은지 이모님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런 이모님에게 네, 그렇긴 하네요. 아드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했을까요? 제가 그런 아들을 칭찬하자 이모님은 그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 이모님이 그만두시고 다시 전문업체에 의뢰를 했고 한 일주일쯤 지나서 아주머니 한 분이 면접을 보겠다며 오셨어요. 면접이라고 해봤자 그냥 통성명 정도 하는 정도였지만 말이죠. 그리고 얼마 후 우리 집으로 새로 일을 하시게 될 분이 인사를 왔는데 집에 들어서던 그분을 보는데 어딘지 모르게 낯이 익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났어요. 대화를 해보니 그전 이모님과는 모든 것이 너무나 달랐어요. 말투와 행동하는 것조차도 썩 마음에 들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죄송한데 저희 집과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집을 알아봐 주시겠어요?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그런 제 말에 그분이 갑자기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나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인상은 이래도 일은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그분이 저에게 부탁을 했지만 그분에게 몇 번이나 거절 의사를 표시했어요. 제가 일하는 분을 몇 분 만나봤는데 서로 맞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저에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거의 빌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약했던 저는 이렇게까지 하시면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라며 제가 마지못해 허락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그분이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오히려 제가 미안할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그다지 마음이 가진 않았어요. 이 첫인상이라는 것이 꽤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였는지 저는 그분이 참 불편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참 후에야 그분이 왜 그리도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게 말이죠.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이더라고요. 특히 정말 안 좋은 사람에 대한 기억은 잘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설령 그 사람이 얼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풍겨오는 이미지나 품성까지 바뀌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을 채용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분과 저는 악연으로 묶여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단지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고 말이죠.
그 사람과 저의 인연은 거의 20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남자친구와 함께 유학을 가기로 했었어요. 그때 당시 아빠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었고 제가 우리 집의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 운영을 하려면 조금 더 넓은 곳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며 아빠가 유학을 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친구를 두고 못 가겠다고 아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아빠가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고 남자친구를 집에 초대했어요. 아빠는 남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을 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남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부모님을 여러 번 만났고 남자친구 집안이 딱히 잘 살지는 않지만 사람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며 아빠가 둘이 같이 유학을 가면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어요. 그 말에 남자친구가 좋아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죠. 남자친구 부모님도 정말 좋아했어요. 그때 당시 유학 가서 쓰는 학비와 상당한 것을 우리 아빠가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사실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고 남자친구 부모님들도 저를 공주 떠받들듯이 그렇게 잘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가 남자친구와 제가 대학 3학년 때였으니까 졸업을 하면 곧장 유학길에 오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저는 남자친구 가족들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잘 나가던 우리 아빠 사업이 제가 졸업을 하던 그 해부터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안 좋아져 갔는데 그로 인해 우리의 유학도 포기해야 했어요. 아빠 사업이 그 지경인데 유학을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기 우리 유학 못 갈 것 같아. 남자친구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뭐? 왜? 나는 준비 다 됐는데? 남자친구는 무슨 말을 하냐는 듯이 제게 물었어요. 남자친구는 유학 갈 생각에 아주 부풀어 있었거든요. 그런 남자친구에게 우리 아빠 사업이 좀 잘못된 것 같아. 지금 많이 힘들어져서 유학 못 갈 것 같아. 제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을 했고 뭐? 니네 아빠 사업 엄청 잘 나가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남자친구가 놀라서 물었어요. 모르겠어. 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었다는데 요즘 갑자기 더 심해졌나 봐. 나도 지금껏 이런 일은 처음이라 적응이 안 돼. 제가 결국 눈물까지 흘리며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 유학은 어떡해? 우리 엄마가 여기저기 유학 간다고 다 자랑하고 다녔는데 미치겠네. 남자친구가 짜증 섞인 투로 말을 했어요. 어쩔 수 없지 뭐. 나중에 사업 나아지면 그때 가야지. 제가 그런 남자친구에게 힘겹게 말을 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어떠한 위로나 우리 집 안부도 묻지 않았어요. 다만 큰일 났네. 우리 엄마 엄청 화낼 것 같은데. 우선 알았어. 오늘은 그냥 일찍 집에 들어가라. 나도 집에 가서 부모님께 말해야 하니까. 라고 말을 하더니 그냥 쌩하고 가버렸어요.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고요. 그때 처음 남자친구에게 실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생각하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았는데요. 가끔 남자친구와 통화가 되면 첫마디가 요즘 너네 아빠 사업은 어때? 좀 좋아졌어? 라고 묻다가는 아니 계속 그렇지 뭐. 야, 나 바쁘니까 잠깐 끊어. 라고 전화를 끊어버리고는 다시 한참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사업 때문에 부모님도 힘겨운 시간이었고 저도 참 힘든 시간이었는데 남자친구까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에도 남자친구는 한참 만에 연락을 해서는 우리 아빠 사업에 대해서만 물어왔고 제 대답이 신통치 않자 그냥 전화를 끊는 일이 반복되었어요. 그때 바로 눈치채고 끝냈어야 했는데 저도 그런 일을 처음 겪어본지라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너무 연락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어요. 집에는 남자친구 엄마만이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듯 했어요. 하지만 평소에 저를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기에 어머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 엄마의 표정은 싸늘하다 못해 사납게 구겨졌는데요. 네가 여기는 웬일이냐? 라며 저에게 쏘아붙였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를 보며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당황한 채 물었고 우리 수호 집에 없는데 무슨 일이니? 그게 아니라 요즘 수호 씨가 연락이 잘 안 돼서요. 눈치가 이렇게 없어서야. 연락이 안 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길. 남자친구 엄마가 혼잣말을 하듯이 말을 했는데 마치 제가 듣기를 바란다는 듯이 큰 목소리로 말을 했어요.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문 밖에서 시끄럽다고 생각이 되었던지 우선 안으로 들어오거라. 동네방네 시끄럽잖니? 라며 짜증을 냈어요. 그렇게 제가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소파를 가리키며 앉아라. 근데 딱히 먹을 게 없는데 물이라도 한 잔 주랴?
라고 물었어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제가 눈치를 보며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그곳을 당장 뛰쳐나왔어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눈치가 없긴 없었네요. 그렇게 물을 가지고 온 남자친구 엄마가 제 앞에 물을 한 잔 내려놓고 당신 앞에도 한 잔 내려놓더니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수호 씨가 연락이 계속 안 돼서요. 너는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떡하니? 연락이 안 되면 남자 마음이 떠난 줄 알고 눈치를 채야지. 그걸 모르고 있어? 공주처럼 자라서 네가 아직도 공주인 줄 착각하나 본데 니네 아버지 회사 망했다며. 근데도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 어떡하니 그래? 남자친구 엄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말을 했어요. 그런 남자친구 엄마의 말에 네? 수호 씨 마음이 떠났다니요. 저한테는 그런 말 한 적 없는걸요? 제가 놀라서 물었고 그러니까 네가 걱정이라는 거야. 어쩌면 그렇게 눈치가 없을 수가 있냔 말이다. 그리고 우리 수호 곧 결혼해서 유학 간다. 남자친구 엄마 입에서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요. 그 말에 제가 깜짝 놀란 채 네? 결혼이라니요? 라고 물었어요. 얼마 전에 선 봤는데 그쪽 집에서 우리 수호를 아주 마음에 들어해서 그렇게 됐다. 그쪽 집안에서 딸을 유학 보내야 한다고 해서 결혼도 서두르게 됐다. 라고 말을 했고 그 말에 제가 혼비백산한 채 벌떡 일어났는데요. 남자친구 엄마가 그런 저를 억지로 다시 앉히고는 너 잘 들어? 니네 집 쫄딱 망했는데 우리 수호 그런 집에 못 보낸다. 아직 젊은데 생고생 시킬 일 있니? 네가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겠니? 빠른 길 두고 왜 힘들게 빙빙 돌아가겠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너도 빨리 맘 정리하거라. 남자친구 엄마가 마치 저에게 경고라도 하듯이 말을 했어요. 저기 제가 우선 수호 씨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직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라며 제가 다시 벌떡 일어났는데요. 그 순간 남자친구 엄마가 앞에 있던 물컵을 들더니 제 얼굴에 확 끼얹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너 지금까지 내 말 못 들었어? 우리 수호 결혼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수호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그러기만 해봐. 내가 너 아주 가만 안 둘 거야. 집안도 쫄딱 망한 게 어디서 재수없게 날뛰어 날뛰긴. 이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친구 엄마에게 물벼락을 맞으니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살면서 물벼락을 맞은 게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 앞으로 절대 우리 수호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마. 그쪽 집안에서 알아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니? 명심하거라. 남자친구 엄마는 다시 한번 저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렇게 물벼락을 맞고 그 집을 나서는데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사실 그때 이후로 저는 조금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 부모님 품에 쌓여서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는데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똑바로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남자친구와 그렇게 헤어졌어요. 제가 남자친구 집에 왔다 갔다는 말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도 남자친구는 전화 한 통 없었거든요. 그리고 소문에 의하면 남자친구는 곧 결혼을 하고 유학을 떠났다고 했어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야, 박진주, 너 수호 소식 들었어? 진짜 나쁜 인간이네? 인간이 어떻게 너한테 이럴 수가 있냐? 진짜 개차반 같은 인간이네? 내가 다 열받는다. 니네 아빠 사업 그렇게만 안 됐어도 라고 말을 하던 친구가 순간 말을 멈췄는데요. 그러게 우리 아빠 사업 이렇게 되니까 그냥 배신해버리네. 제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아 미안. 이놈의 입을 그냥 어떻게 하던지 해야지. 진짜 미안해. 아니야. 다 사실인걸 뭐. 진주야 그런데 어쩌면 잘된 일이다. 너 생각해봐. 그런 놈인 줄 모르고 결혼했어봐. 끔찍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해. 우리 엄마는 오히려 하늘이 도왔다고 하시더라. 진주 너처럼 착한 애한테 그런 인간이 떨어져 나가서 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런 친구 말에 영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결혼했다면 인생이 더 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빠 회사가 한참 자금난으로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쯤 어느 날 하청업체 사장님들께서 모두 같이 아빠 회사에 오셨다고 했어요. 박 사장,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벌써 몇 년째인가? 우리 옛날 공장 어려울 때 박 사장이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만큼 성공했겠나? 우리도 십시일반으로 작은 문제부터 도울 테니까 너무 상심하지 말고 다시 회사를 일으켜보세 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아빠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그 이후 아빠는 자금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고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해서 힘을 보태주셨어요. 그리고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간신히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고 큰 고비를 넘긴 아빠는 이제는 됐다. 우리 가족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라며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아빠 회사 직원들을 일일이 만나서 안아주며 그동안 같이 고생해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아빠를 도와준 하청업체 사장님들께 일일이 손편지를 써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만약 그때 잘못되었다면 온 집안이 끝장났을 텐데 가족들도 모두 아빠가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 회사는 다시 점점 좋아졌고 우리 가족 모두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기에 정말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때 처음 알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시기에 참 많은 일들을 겪었네요.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그때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아빠 사업이 한참 어려울 시기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 결혼식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만났는데 결혼식이 끝나고 서로 힘든 집안 환경 이야기를 하다가 가까워졌고 그러다 보니 서로에게 마음이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정말 좋은 분이신데 우리 집 형편이 안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는 우리 집도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괜찮다. 나는 오히려 잘 사는 집 사람보다 평범한 사람이 좋다. 괜히 이것저것 따지긴 하고 딱 질색이야 라고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빠 회사가 다시 잘 되었다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을 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이를 어쩌니? 우리 집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걱정이 태산이구나 라며 시어머니가 한숨까지 쉬셨거든요. 그냥 너무 순박한 분이세요.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정말 낡은 아파트에 사시는데 우리가 집을 따로 마련해드린다고 해도 내가 이룬 게 아닌데 그냥 막 받을 수는 없다 라며 딱 잘라 말을 하기도 하셨어요. 정말 대쪽 같은 분이세요. 우리 부모님도 그런 시어머니를 많이 존중해 주시는 편이고요. 남편도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정말 바르게 잘 자랐어요. 우리 부모님은 그때 전 남친과 헤어진 건 천운이었다며 우리 남편에게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을 해서 집에 갔는데 그날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끔찍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어요. 도우미 이모님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봉 잡았어. 이 집 옆편네가 사람이 맹해서 그냥 대충 해도 별말도 안 해. 그냥 돈만 많아서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거지. 어쨌든 돈 좀 빌려줘봐. 당장 급해서 그래. 라고 말을 하더니 상대방이 돈이 없다고 했던지 내가 우리 수호만 그리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안 사는데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우미 이모님을 처음 뵀던 그날 낯이 많이 익었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전에 저에게 물벼락을 내리쳤던 그 전남친 엄마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왜 몰라봤을까 하고 한참을 생각해봤는데요. 세월도 세월이었지만 도대체 그동안 살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얼굴이 엉망이더라고요. 그랬으니 제가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겠죠. 그 사람은 삶이 평탄치 못하니 제정신이 아닌 듯 해보였어요. 하긴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는데 어떻게 제정신일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제가 본 그 사람의 눈동자는 반쯤 풀려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제가 온 줄도 모르고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수호가 그때 그렇게 사고만 안 났어도 지금 떵떵거리고 살 텐데 라며 울먹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제가 주방으로 걸어갔는데요. 그 사람이 전화를 끊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그 말에 제가 식탁을 봤는데 식탁 위에 맥주캔에 과자에 엉망이더라고요. 맥주캔을 몇 개나 마셨는지 얼굴에 취기가 가득했고 말이죠. 그 사람을 보며 평소에도 이랬던 거예요? 하루 종일? 제가 조용히 말을 했어요. 그런 제 말에 아니에요. 오늘 처음 마신 거예요. 제가 속이 좀 상한 일이 있어서요. 놀라서 말을 했어요. 됐으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세요. 제가 단호하게 말을 했고 사모님 왜 이러세요? 딱 한 번 실수잖아요? 라고 말을 하는데 이미 혀가 꼬일 대로 꼬여서 발음도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됐으니까 그만 나가보세요. 제가 딱 잘라서 말을 했지만 에이 더러워서 진짜 돈만 많으면 다야? 나보다 한참 어린 거지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저에게 소리까지 질렀어요.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행동은 그대로더라고요. 저는 그저 기가 막혀서 됐으니까 이만 나가시죠. 제가 화까지 내면서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당신 너무 그렇게 잘난 척 하지 마. 인생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우리 수호도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하루아침에 황천길로 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남편 믿고 너무 까불지 마. 누가 알아? 당신 남편이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야. 남편 덕에 이렇게 사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라며 혀꼬부라진 소리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문득 그 사람이 옛날 저에게 했던 행동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제가 식탁 위에 맥주가 담겨있던 컵을 들고는 그 사람 면상에 확 뿌려버렸어요. 그리고는 당장 나가! 아니면 그 소속된 회사에 전화해서 일마저도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그 말에 그 사람이 얼굴에 묻은 맥주를 닦을 생각도 못하고 허겁지겁 나갔는데요. 그렇게 나가던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가방을 집어던져 버렸어요. 그때 당한 수모를 그렇게 갚아주게 되어서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말이죠. 참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요. 그 사람은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제 존재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저에게 황천길이라든지 그런 말을 했던 것이 말이죠. 그래서 곧바로 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는 난데 너 혹시 정수호 소식 들은 거 있어? 제가 물었고 정수호? 그 인간 얘기는 갑자기 왜 꺼내냐? 이름만 들어도 짜증나는데. 친구가 짜증까지 내면서 말을 했어요. 너 그 인간 소식 좀 수소문 좀 해줘봐. 갑자기 궁금해지네? 근데 갑자기 왜? 소식 확인하고 나한테 다시 전화하면 내가 설명해줄게 라고 친구에게 말을 했고 그렇게 몇 시간 뒤 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친구는 놀랄만한 사실을 전해왔어요. 진주야, 너 놀라지 마라. 정수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래.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교통사고로 그렇게 됐다는데 말도 마라. 그 집안 초토화됐대. 무슨 말이야 그게? 그때 부잣집 딸이랑 결혼하지 않았어? 제가 놀라서 물었는데 친구의 입에서는 정수 그때 유학 가서 뭐 파티인가? 뭔가 갔다가 사고 났다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저 세상으로 갔대. 근데 친구들이 쉬쉬하는데 다들 음주운전 아니었겠냐 그러던데? 와 이게 웬일이라니 진짜?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친구는 정말 놀랍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사람 일 한치 앞을 모른다더니 인생 참 모르는 일이네요. 그렇게 얼마 후 남편이 퇴근을 했고 도우미 이모님을 다시 구하겠다고 둘이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요. 그날 제 얼굴에 물을 끼얹어 버리며 막말을 하던 전남친 엄마의 얼굴이 다시 떠올라서 씁쓸하기만 하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